예, 사회문화 6강입니다. 봅시다. 공육 사회문화.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죠.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권의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허권을 준 대신에 공개를 해라, 기술을. 그렇죠?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출원 내용은 대중에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렇죠. 1년 6개월 이후, 그때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을 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발명을 기술의 내용을 보고 난 뒤에 또 그거 조금 바꿔가지고 또 발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한 또 특허권을 취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발명을 했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발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허 신청, 즉 특허 출원을 한 뒤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 그죠. 특허권, 발명만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신청 절차, 그죠. 등록을 하는 절차도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또 뭐 비슷하게 조금만 바꿔가지고, 그죠. 유사하게 만든다 그래갖고 그것도 특허권 주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심사를 하겠지, 특허청에서. 그죠.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된다. 그렇죠. 특허 이제 어떤 출원이나 발명, 특허 어떤 등록에 대한 얘기네요.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이제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뭐 승계받았으니까 자기 거 되는 거죠.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 그러니까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어떤 영업 방식, 어떤 만드는 방식, 생산 방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 그렇죠?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렇죠. 특허청이 이제 특허 출원을 줬다, 판정해가지고 줬다, 그러면 이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때의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만 한정되는데 이러한 이용을 실시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산업적, 상업적으로만 이용해라는 얘기죠. 뭐 다른 데 어디다 쓰는 거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산업적,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그때 이용하는 걸 이제 실시라고 표현한답니다.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면 이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이며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러 댁에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이다. 그렇죠.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는 한 놈한테만 주는 거고, 통상적 실시권은 뭐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 보면 됩니다.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시료라고 한다. 그렇죠. 뭐 특허권 내주면서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서 그냥 공짜로 주겠습니까? 아니죠. 돈을 받겠죠. 그 받는 돈이 실시료다. 특허권에 해당하는 거를 뭐 허용하면서 그 대신에 뭐 나한테 뭐 얼마씩 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실시료라고 한다. 또 봅시다.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이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그죠. 이제 돈도 안 내고, 뭐 실시료 이런 것도 안 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무단으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특허권 침해라고 하는 겁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특허권자는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민법상의 재산권 침해 행위라고 할 수 있죠. 특허권 자체가 재산권이니까. 그렇죠? 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이렇게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이제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에. 그렇죠?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렇죠. 피해자가 입증해야지 뭐 가해자는 입증하려고 하겠어요? 자기가 범법행위 한 거를 내가 범법행위를 했어요. 자백할게요. 이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있는 거지. 당한 사람이 내가 얼마를 피해봤다. 그죠? 이렇게 피해봤다. 이런 걸 주장하겠죠.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렇죠.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법을 아나? 이거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침해 사실, 침해가 된 건지조차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손해액도 얼마인지를 몰라. 만약에 침해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피해봤지? 이런 걸 뭐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변호사, 변리사, 그렇죠? 변리사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특허권을 관리를 하고, 얼마나 침해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걸 주장하기도 하고, 또 손해, 액도 산정해주죠. 추정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 그 더군다나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네가 입증해라. 뭐 피해자 네가 입증하세요. 했는데 뭐 내가 입증할 방법도 모르겠고, 변리사 고용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쓰고, 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죠? 이에 특허법에는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 그죠? 뭐 변리사 고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특허법에 어떤 그걸 이제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해라라고 이제 민법에서는 딱 주장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허법에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은 조금 깎아주자. 그게 이제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 요구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련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물건이 똑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생산 방법은 모르겠고 뭐 물건이 똑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야 이거 똑같은 거네. 이거 생산 방법이 뭐 조금 다르더라도 야 이거 어차피 네 어긴 거야. 특허권 침해한 거야. 이렇게 결정해주는 게 있답니다. 입증하기가 조금 쉬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물건이 뭐 바로 딱 나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하기가 조금 어떤 뭐 입증하기가 조금 쉽다. 그 얘기죠. 쉽게 경감시켜준다.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죠.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권, 지금은 이때까지는 이제 아까 생산 방법 추정 규정, 요거는 어떤 침해 사실이 있었나 없었냐 그걸 따지는 거고, 이제는 이제 손해액 산정, 손해액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손해액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손해액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일실이익이 뭐냐? 설명이 있겠죠, 뒤쪽에. 일실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다. 그렇죠. 일실이익이라는 거는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말하는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은 손해액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일실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렇죠. 오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더 팔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 밑에 있는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10개를 팔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60개밖에 못 팔았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건 100개밖에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10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 110개 팔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60개밖에 못 팔았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그 110개를 생산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110개에 대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한 걸로 오해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건 뭐냐?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실이익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실제 어떤 뭐 손해 본 건 뭐냐? 예를 들어 내가 그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계는 100개였어요. 내가 뭐 어떻게 무슨 뭐 날고 긴다 이거 개고생을 한다 해도 뭐 무슨 어떤 노력을 퍼본다 해도 100개밖에 생산을 못해. 그런데 60개를 팔았어. 그 40개를 못 판 거잖아요.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이 50개를 팔았네? 그러니까 야 니가 도둑질 해가지고 50개를 팔았으니까 그 50개에 대한 돈을 다 내놔라. 이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게 더 생산할 수 있는 게 4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50개를 팔았으니까 50개 돈 다 내놔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일실 추정의 원칙은 그겁니다. 그거 뺀 겁니다. 뺀 거. 그러니까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생산할 수 있는 게 100개였으니까 100개에서 내가 판 거 60개 빼고 40개에 대한 어떤 손해를 인정한다라는 거죠. 봅시다. 특허권자 A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나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B가 제품 50개를 판매하고 A가 제품 60개를 판매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A가 생산할 수 있는 게 100개밖에 안 돼. 최대한 돌려도 10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0개밖에 안 돼갖고 안 되는데 60개만 생산했고 판 겁니다. 기계를 풀로 돌리지 않아. 왜냐하면 100개 만들어봐야 40개 안 팔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60개가 팔리니까 60개를 찍어가지고 60개를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놈이 도둑질 해가지고 50개를 팔았어. 50개를 만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특허를 훔쳐가지고, 그죠? 특허를 뺏겨가지고. A가 B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품 50개에 대한 일실이익을 주장한다면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죠. B가 판매한 50개 전부 다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일실이익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A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100개였으니까. 100개였으니까. 그러니까 60개는 팔았잖아요. 그건 어차피 자기 거니까 상관없고 40개를 만약에 B가 없었으면 내가 팔 수 있는 거는 40개밖에 안 되죠. 그죠? B가 없다 하더라도 B가 없었으면 내가 100개를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40개를 못 판 거야. B 때문에. 근데 B는 50개를 팔았네? 그러니까 50개에 대한 어떤 손해를 나한테 달라. 50개에 대한 어떤 이득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은 내가 최대한 팔 수 있었을 100개에서 내가 판 게 60개니까 나머지 40개에 대한 어떤 그 손해를 인정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A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은 100개이기 때문에 일실이익은 제품 40개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렇죠. 40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편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반대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50개. 그러니까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전부 다 100%. 그러니까 B라는 사람 50개를 팔았잖아요. 그 50개에 대한 전부 다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그건 어떤 거냐?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특허권자가 입증을 하게 되면 입증을 하면 돼. 입증을 하면 그 이익을 전부 다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답니다. 입증을 하면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되는 거지. 내가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했어. 내가 손해봤다는 걸 입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서 침해자, 도둑질한 놈, 가해자가 나 무죄인데요 라고 이제 자기가 또 무죄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의 전환이다 라는 거.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인 통상 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그죠. 세 번째 규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규정은 아까 뭐라 그랬냐,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침해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 전부 다에다가 그죠, 손해액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었고, 세 번째 통상 실시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상 실시료의 통상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빌려줘. 내 특허 써 라고 한 대신에 매달 나한테 얼마씩 줘. 실시료. 그죠? 몇 퍼센트, 네 물건 하나 팔 때마다 그 물건의 몇 퍼센트를 나한테 줘. 이게 실시료죠. 통상 실시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건을 만들지 않았어. 근데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물건을 만들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나 몰래 그 물건 만들어서 팔았어. 그러면 이거 내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그 산정이 안 나와. 내가 물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일단 어떻게 하느냐? 통상 실시료. 그러니까 이거 특허권을 빌려가면서 나한테 주는 그 돈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즉 일실이익과 관계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 실시료로 정한다. 그렇죠. 최소,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아도 그 물건 하나당 받는 내가 만약에 특허권을 합법적으로, 그죠? 특허권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돈 그만큼은 최소로 받아야 된다. 정상적인 거죠. 합리적인 거지. 그죠?
통상 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그렇죠. 통상 실시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판매에다가 합리적 수준의 어떤 실시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답니다. 몇 퍼센트? 그러니까 뭐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10%는 뭐 5%는 그 특허권자 몫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특허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거 뭐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제 유형의 발명품이면 그러니까 딱 보이잖아요. 만져지고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무형이잖아요. 무형의 지적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다 손해액이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나 손해받는지 이것도 산정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배상액이 너무 많다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있어도 이게 또 돈 문제인데 손해배상액이 또 너무 적어. 그러면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좀 줘버리고 말지 뭐 이러면서 어겨버리는 거죠. 그죠? 어겨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걸리면 내 돈 좀 줄게. 10만 원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반대로 배상액이 너무 커. 손해배상이 너무 커. 그러면은 어떤 나쁜 놈들이 특허를 싹 내놔요. 내놓고 있다가 내가 만들지도 않아. 물건도 만들지도 않고 특허권만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거 싹 어기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고소 때려가지고 몇 억 내놔라. 이렇게 돈을 뜯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소 해가지고 고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 그래갖고 내가 나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너 누군가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욕하는 사람한테 고소 때려버리는 거지. 그래갖고 돈을 뭐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뜯고 삽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죠?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 중요하다는 공육 얘기죠. 사회문화. 그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허법에 관해서 이제 관한 어떤 뭐 특허권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손해액을 너무 작게 했을 때 문제점, 너무 크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그 얘기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또 넘어갑시다.